안녕하세요. 엄마구호입니다. 10분 동안의 독서지문 하나를 깔쌈하게 끝내보겠습니다.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오늘은. 자, 한양도성이라는 66쪽의 인문예술 세 번째 지문입니다. 대단히 쉬운 지문이고, 선생님 미리 좀 써놨는데, 얘는 사실 수능에 그대로 뭐 독서지문으로 출제되기는 좀 애매하고, 아마도 화작이나 내신 시험에서 좀 많이 써먹을 만한 지문입니다. 그냥 이번 거는 편안하게 들으면서, 게다가 이제 선생님처럼 서울 사람이라면은 서울이 이렇게 돼서 경복궁이 여기에 있고 동대문이 여기에 있고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듣는 사람들도 뭐 언젠간 서울에 올 거 아니야. 서울대 와야지. 오케이. 전근대 사회에서 수도는 일반적으로 전 주민은 일원적으로 통치하는 국왕이 거주하는 도시를 지칭하였다. 따라서 수도는 행정 위계상의 최고 위치를 점하는 도시로 간주되었으며 그 공간은 국가 권력의 상징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있으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있고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게 뭐 시장도 생기고 관공서도 생기고 뭐 이런 도시가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남한 쪽에서는 여기 서울, 요 한양 도성 안쪽, 저 바깥쪽에 뭐 말고 그 다음에 뭐 세종시, 그 다음 뭐 창원시 뭐 이런 데가 이제 의도적으로 만든 도시죠. 하여간 이게 쳤달라 별 얘기 없고 오랜 기간에 걸쳐 중첩적으로 이루어진 고려의 개경과 달리 그러니까 고려는 요 개성, 개경 여기가 이제 수도였는데 거기는 그냥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긴 거고 한양은 도성 건설, 공간 배치 이게 다 유교적 이념의 구현을 목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 이미 아다시피 이성계가 조선을 어디서 건국을 했지? 개경에서 여기서 건국한 거야. 처음부터 한양에 있던 게 아니라고. 개경에서 건국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망한 나라에서 계속 여기 우리가 살고 있기 애매하다. 바꿔봐라. 그래서 무학대사한테 찾아봐라. 그래서 찾은 게 바로 요 북악산, 인왕산 밑에 요 한양 여기를 찾은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주례 옛날 예를 담은 책이야. 하여간 그 책에 수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원칙이 있었거든. 어떤 원칙이 있었냐면은 중심에는 궁궐을 둔다. 그 다음에 궁궐 앞에는 남북축의 큰 길을 좌우 대칭으로 주요 건물을 배치한다. 지금 경복궁 앞에가 그렇게 돼 있죠. 궁궐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공간을 창출하였다. 이는 하늘과 연결된 권력의 지상에 대한 일원 지배를 상징하면서 동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도성 공간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질서를 지상에 구현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별 얘기 없네. 자, 이번에 궁궐 밖으로 나와서 관아는 궁궐 앞에, 시장은 궁궐 뒤에, 요게 면조후시. 앞에는 관아, 뒤에는 시장, 그 얘기야. 자, 왼쪽에는 종묘, 오른쪽에는 사직, 좌조, 우사. 이게 원칙이었어. 그래서 종묘와 사직은 필수적으로 설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고려와 달리 도성 내에 종묘를 건설을 해라. 이거는 왜? 유교적 이념의 실천, 그 다음에 정당성, 도덕성, 상징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자, 그런데 현실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자연의 수능을 중시하는 풍수지리, 이거를 또 무시할 수 없지. 무학대사가 또 풍수지리의 대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백두산에서부터 지맥이 흘러와가지고 북악산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좌청룡이 타락산, 요게 지금 해화동 대학로에 있는 낙산, 낙산의 낙자가 그 낙타할 때 낙자죠. 그래서 그 봉우리가 두 개 이렇게 그 낙타의 쌍봉 요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낙산이 된 거고 오른쪽에는 인왕산, 남쪽에는 남산, 오른쪽에는 북악산 이렇게 내사산 안쪽에 있는 네 개의 산이 있고 그 안에 경복궁을 앉힌 거다. 이게 풍수지리다. 근데 경복궁이 살짝 북쪽에 치우쳐가지고 거기다가 대문
광화문을 이제 만든 거고, 그 광화문에다가 남대문, 동대문, 북대문, 서대문 이렇게 만들었다 해서 경복궁 앞쪽에는 관할을 만들었어. 이건 아까 면조 후시의 원칙. 자, 시장은 아까 경복궁 뒤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경복궁 뒤가 산이야. 그래서 지형적 제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종각 뒤쪽 거기가 이제 광장시장이 있는 그 시장이 아주 그래서 오래된 시장이죠. 종묘와 사직의 위치는 원칙을 따르면서 종묘와 사직을 궁궐 전면에 대칭으로 위치시킨 경우와는 좀 달랐다. 왜 그랬냐? 표면적으로는 중화주의적 질서를 의식해가지고 종묘와 사직을 제후국의 분수에 맞게, 이 분수에 맞게라는 게 황제가 있으면 너네는 제후국이니까 좀 작게 만들어라. 그 얘기야. 자, 그러면서도 기준에서 살짝 벗어난 거를 사용했는데 왜 그랬냐? 국제 질서 속에서 제후국의 수도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수도와는 또 다른 중심으로 독자적인 이런 성질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요약한 거.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자, 문제도 갖다 놨는데 뭐 문제 자체는 뭐 별거 없고 그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치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래서 아까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었지. 그래서 그 앞쪽에는 여기 어디야? 요 앞쪽에는 궁궐의 앞에다가 관할을 둔다. 그래서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시장은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시장 북악산 산에다 만들 수 없잖아. 그래서 종로 옆에다가 광장시장 지형적 특성에 의해서 만들었다. 원칙을 물어보는 일치 문제였고 오른쪽에 써놓은 거는 간단하게 자 경복궁 지금도 있지. 그 다음에 광화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여기에 이순신 동상이 있죠. 원래는 옛날에는 여기다가 쭉 관할을 갖다 놨는데 문제는 지금은 우리나라 정부 청사가 어디냐면 여기 있어. 자, 그럼 정부 청사 바로 앞에는 여기 역사박물관이 있고 그 역사박물관 바로 옆에 대단히 큰 땅에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에 미국 대사관이 있죠. 아까 우리가 제후국이라고 그랬는데 한 2000년 정도 중국의 제후국이었다면은 지난 70년 이제 1945년 이후에 70년 정도는 미국의 뭐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라고 주장을 하고 싶지만 여기가 청와대에 있고 경복궁에 있고 미국 대사관이 정부 청사 바로 앞에 정부 청사보다 오히려 땅은 더 넓어 훨씬 커요. 이런 게 아직은 우리가 좀 독립된 국가가 아니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쪽에서 쭉 내려가면은 여기 이제 서울역이 있고 여기가 이제 용산이 있는데 전체 서울로 따지면은 여기 용산이 서울 완전 중심지거든. 용산에 뭐가 있었지? 미 8군 사령부가 있었지. 지금은 한 요만큼 이제 평택으로 이사 갔고 아직도 요만큼은 남아 있어요. 아직은 안타까운 이야기. 자, 여기 명륜당이라고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성균관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서울대 병원만 남았지. 원래는 여기에 서울대 병원 있고 반대쪽에 마로니에 공원 있는 쪽이 거기가 이제 원래 서울대학교 자리입니다. 지금 관악산으로 옮겼지. 그리고 선생님 살고 있는 여기가 이제 해화문이거든. 그 해화문 옆에 성북동. 우리나라 문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던 동네.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부자들이 살고 있지. 자, 빈칸 채워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도성 어디다가 원래는 중심에다가 궁궐을 세워야 한다. 왜 그랬냐면은 국왕의 중심에 엄격한 상하질서, 중심에 임금이 있고 나머지 떨거지들은 옆으로 꺼져라. 자, 그리고 궁궐 중심의 이원적 공간 창출, 주요 건물에 어떻게 한다고 여기 양쪽에 대칭적 배치. 왜 그랬냐?
정당성, 이 권력이 하늘과 연결된다라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종묘가 여기 있고, 지금은 사직공원이지. 사직이 여기 있고, 왜 그랬냐면은 상징성을 드러내는 제의의 공간, 그러니까 살아있는 임금이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묘지가 여기 있는 거고, 임금들의 묘지. 그 다음에 요 땅의 신, 하늘의 신을 모시는 공간이 요 사직공원이었고. 그래서 100년 전에 쪽발이 놈들이 어떻게 했냐면, 100년 전에 쪽발이 놈들이 이 지맥을 끊기 위해서, 원래는 이게 다 하나로 묶여있던 거거든, 궁궐이. 그런데 그걸 다 쪼개버렸지. 게다가 이 앞에다가 여기다가 우리나라 맥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를 여기다 세운 거지. 조선 총독부를 여기다 세우고, 여기다가는 지금도 있는 서울시청 건물을 여기다 세웠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어떻게 된 거야? 다른 색깔 해줄게. 자세히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은 이렇게 일본, 이런 식으로 보이게끔 쪽발이들이 구상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맥을 끊었는데 다행히도 그때 93년이었나? 그때 92년이었나? 김영삼 대통령이 조선 총독부 건물 이거를 폭파시켜버렸지. 그래서 쪽발이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 우리 문화유산이니까. 문화유산은 개뿔 지네들이, 쪽발이들이 한국에 여행 올 때마다 봐라, 이게 100년 전에 우리가 여기를 지배했던 공간이다, 이렇게 자랑하던 곳이었거든. 그래서 그 김영삼이 빡쳐갖고 폭파시켜버린 거라고. 그 다음에 서울시청도 옛날 건물 아직도 조그맣게 있고 지금 새로 건물 졌죠. 또 나쁜 짓 한 게 뭐냐면 창덕궁, 이게 이제 가장 아름다운 궁궐이었는데 이 궁자 빼버리고 비원이라고 시크릿 가든 이런 식으로 격화시켜가지고 내려버린 거고. 자, 지금은 이제 아마 학생들은 창경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창경원이었어. 이 창경원에다가 뭘 갖다 놨냐면은 이 쪽발이 개새끼들이 여기다가 동물들 갖다 놨지. 호랑이, 코끼리, 기린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 가서 구경하라고. 완전히 생각해봐. 우리가 일본 천황 지금 도쿄에 있는 일본 그 천황에다가 일본 천황 쫓아버리고 거기다가 뭐 염소, 말, 뭐 돼지 막 이런 거 갖다 놓으면은 쪽발이들 좋아하나? 그 미친 짓거리를 쪽발이들이 100년 전에 한 거라고. 그 다음에 또 지맥을 끊으려고 이거를 다 잘랐죠. 그리고 여기다가 일부러 도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여기다가 일본 대사관 놓고. 하여간 요 100년 전에 아픈 역사 아직도 우리 서울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그 발굴해갖고, 지금은 이거 옛날 길 만들어갖고 끊겼는데 지금은 2022년 현재 이거 다시 이었어요. 다행이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언젠가는 복원하고 우리도 진정한 자주독립국가가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자, 마지막 마무리 밑에 몇 개 합시다. 거기 궁궐의 왼편에는 종묘, 오른편에는 사직을 두어가지고 뭐라고? 좌조우사. 그 다음에 종묘와 사직을 두어서 고려 때 성 밖에다가 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고, 좌청룡 우백호, 궁궐 전면에 둘을 대칭으로 위치시킨 중국과 차별화를 꾀했다. 그냥 대칭을 시켰는데 중국은, 우리나라는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원칙을 세웠다. 자, 이렇게 해서 한양도성이라는 대단히 간단한 지문 서울의 역사와 함께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서울에 올라와서 또는 서울 사람이지만 서울을 잘 몰랐던 사람들, 이거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 지식 얻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국어.